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신종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여파로 전통적인 새해 기념 축제와 불꽃놀이 행사를 대부분 취소한 가운데 북한이 예외적으로 대규모 새해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고 세계에서 에리트레아와 함께 주민들에게 백신을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는 북한 정부가 대규모 새해 축하 행사를 열었다며 관심 있게 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앞서 31일 밤 11시부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새해 신년 경축 공연을 중계했으며 많은 인파가 광장에 빼곡히 운집한 가운데 여러 예술단체의 공연과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 등 언론들은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행사가 열렸다며 북한 지도부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민심을 달래며 희망적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선전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북한과 대조적으로 이웃인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보신각 제아이중 타종식이 2년 연속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고 여러 해돋이 장소가 폐쇄됐으며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엄격한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난해 무역뿐 아니라 외부 정보 유입도 거의 막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류가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지속했지만 북한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사상 통제와 처벌을 강화해 주민들의 의식이 더 고립됐고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이를 더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단장이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입니다. 전 세계에서 라디오와 인터넷이 차단된 유일한 국가,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21세기 노예나 마찬가지라며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은 그나마 이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희망의 메시지조차 막아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등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한 지 거의 2년. 북한 지도부는 전 세계 인기몰이의 중심이었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어느 때보다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한류로 불리는 한국 문화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등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Because of COVID, because of sanctions and things like that, the country is really kind of on a knife's edge in terms of the regime's control of the population. Of course, anything coming in from the outside world, especially from South Korea, is going to be a potential threat to the regime. They're going to see it in a very negative light.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를 핑계로 주민들에 대한 중국식 문화 대혁명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장마당이 운영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보고 또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또 해외 다른 영화들을 보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한테 세뇌교육을 시켰던 사회주의가 최고 지상낙원이라는 이것이 다 거짓임을 북한 주민들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북한 정권 자체가 이제 한국 문화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또 다른 자유 세계를 맛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북한 정권이 한국 문화 콘텐츠를 유입 배포하는 주민을 처형하고 단지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최대 15년형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년들의 사상을 억누르는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 장마당 세대로 미국에서 국제 갈등 분석 해결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성주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인간 개조론을 언급할 정도로 주민들의 사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당면한 위급성과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임을 동시에 증명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개조한다? 이거는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개인은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주의라는 그 큰 그들만의 그 생각 속에 인간을 맞춰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개인의 그 인권을 무참히 짓밟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 독재를 위해서 개인들의 인권은 없어져도 된다를 그냥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킴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북한 주민이 한국 문화를 접할수록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알게 되는 만큼 한국 문화 노출은 김정은의 실패한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외부 정보는 김정은의 권력의 치명적 도전이 되는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는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구호와 선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 생활 개선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새해를 맞아 탈북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서부에서 대학을 졸업한 평안북도 출신 탈북민 김두현 씨입니다. 지금 그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것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오직 핵 문제만 언급하고 김정은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항상 선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탈북해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 중서부에 정착한 김마태 씨도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외교를 추진하면서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하지만은 동시에 인권 문제와 가지고서도 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북한 정부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정부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이달 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리는 유명 강연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인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는 탈북민 구출에 대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2022년에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사회를 탈출해서 나온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구출하는 작업에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고요. 탈북자분들을 그렇게 구출을 함으로써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북한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북한 지도부가 2년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국경 봉쇄를 풀고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한행군에 보금갈 만큼 어려운 곳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북한 정부가 심각하게 여겨주고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이고 조속한 그런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북한 이 실상을 잘 모르는 이제 북한 지도자가 김정은식의 자력갱생 경제 실험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자가 부디 자신의 안위와 향락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개혁개방 같은 옳은 정책이나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난 속에 잘 버텨주고 있어 고맙다며 새해 희망을 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최근 다시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합의와 별개로 양국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VOA에 미국은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의 위상, 미한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놓고 북한에 논란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합의 문안도 그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도 미한 간 정치적 선언 수준의 문안 합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합의와 별개로 종전선언이 성사되기까지 어려운 과정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며 북한의 반대나 중국의 입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종전선언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 정권은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만큼 미한 간 문안 합의와 별개로 미국과 북한 간 입장차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문제가 과거보다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VOA가 지난해 출범한 117대 미국 의회의 외교 관련 의제와 청문회 등 행사 등을 살펴본 결과 주요 현안은 중국 문제였으며 이어 러시아와 이란 문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 등이 자주 다뤄졌지만 북한 문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1년 최종 의결된 의회 내 한반도 안건은 전체 12건 가운데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결이 1건에 그쳐 한반도 안건 12건 가운데 4건이 처리된 전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막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청문회가 열려 여러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한국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30여 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법안에 지지를 나타냈지만 공화당 하원 의원 35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대 서한을 보내는 등 북한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